304쪽. 자, 설명 다 충분히 나간 것들은 숙제로 냅니다. 다 풀 필요도 없고 선생님들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쟤 또 풀기 싫으니까 또 별 싫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고민도 해보고 요약집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번 숙제, 2번 숙제. 자, 3번 한번 봐요. 3번. 예외적으로 대지 조경구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일부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까지 이렇게 나왔다니까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자, 1번 보니까 공장인데 면적, 대지 면적은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이죠. 자, 2번에 연면적 합계, 공장은 연면적 합계 얼마? 1,500제곱미터 미만이죠. 물류센터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센터 뭐 이런 거에 물류시설이 있었죠. 자, 3번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 미출고요. 이건 규모야 상관없습니다. 대지 면적 규모하고 연면적 합계 규모에 상관없이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적용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대지에 연분 함유됐다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4번 5,000, 1,500인 4번이 정답. 자, 넘어가요. 넘어가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조경 및 공개공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미출. 대지 면적 몇 제곱미터부터 의무 조경 대상이죠? 200제곱미터죠? 자, 1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고쳐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해야 됩니다. 자, 2번 대지 조경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5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 옥상에는 2분의 1, 100분의 50, 즉 250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렇죠? 의무 조경 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옥상에 얼마만큼 했던지 간에 250제곱미터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자, 옥상에 600제곱미터 조경을 했을 때 250제곱미터만 산정해요. 옥상 부분으로 조경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면적은 250입니다. 250제곱미터라고 고쳐놓습니다. 자, 의무 조경 면적은 대지의 250제곱미터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 갑니다. 상업적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야, 건축 면적이야?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을 넘었으면 안 되죠. 이하이어야 한다.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넘는 건 아니고 100분의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4번 들어갑니다.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밑줄 긋고 문화행사 밑줄, 판촉활동 밑줄 맞죠? 자, 5번 갑니다. 4번 정답. 5번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사항 없어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죠. 용적률로 고칩니다.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1.2배죠. 1.2배 이하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5번 갑니다. 공개공지 콩쥐팥쥐 남친 이름은 일준이 상준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건축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준이 상준이가 뭐냐? 이런 내용이죠. 일반 주거지역 1회 동그라미, 준주거지역 준회 동그라미 칩니다. 유통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사업지역입니다. 일준이 상준이. 준공업지역이어야 되죠. 5번 일반 공업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꿉니다. 5번 정답. 자, 6번 숙제 갑니다. 넘어가요. 7번도 숙제입니다. 설명 다 나갔어요. 자, 8번 하지 마세요. X 합니다. 8번 X 하고. 자, 하라는 것만 좀 하죠. 자, 9번 문제 숙제 갑니다. 9번 문제 숙제 310쪽 가겠습니다. 자, 310쪽 용적률 200%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용적률 200% 동그라미 쳐요. 2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몇 배가 올라간다? 2배. 대지 면적이 2배. 허용되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A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에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자, 최대 연면적 대지 면적의 2배가 얼마인가? 이 내용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대지 면적의 2배가 얼마냐 하는 내용이죠. 2m 도로입니다. 소유업에 미달하죠. 그죠? 소유업에 미달한다. 가로 세로가 여기 20m 10m군요. 자, 소유업에 미달하기 때문에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2분의 1씩 소유너비에 2m씩 구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바로 건축선이라고 한다. 건축선. 자, 도로와 이 건축선 사이 수평거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은 이것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따라서 자, 이 부분이 지금 2m 확보하니까 1m, 이 부분이 또 1m죠. 따라서
19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입니다. 190제곱미터가 200%예요. 용적률. 200%란 얘기는 몇 배를 뜻하는 말이다? 2배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380제곱미터가 정답입니다. 2배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도로가 90도로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하는 A대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률상 대지 면적은 얼마로 산정되는가? 가각전제 되는 부분 빼야 됩니다. 작은 도로죠. 자, 90도니까 짝짝이 모형이다. 짝짝이 모형 아니다. 옳지, 짝짝이 모형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짝짝이 모형 아니다. 직각입니다. 자, 5m 도로 5m 도로. 작은 도로 큰 도로예요. 작은 도로예요, 큰 도로예요? 작은 도로죠. 작은 도로다. 이렇게 되어져요. 작은 도로다. 자, 가로 세로가 전부 다 10m씩입니다. 10m씩.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짝짝이 모형 아니에요. 자,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서 교차점으로부터 2m씩 후퇴게 하겠네요. 그렇죠? 자, 2m 후퇴. 큰큰에서만 3m. 나머지 모두 2m. 짝짝이 큰큰사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2m 후퇴. 이 부분을 갖다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100제곱미터에서 삼각형 넓이 내는 공식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제곱미터를 빼야죠. 그러면 98제곱미터가 정답이 되어집니다. 98제곱미터. 삼각형 넓이 내는 공식은 각자 해와야 돼요. 그것까지 해달라면 그 5년 걸려. 5년. 다른 데서는 웃어요. 안 웃어도 괜찮아요. 네. 이 나이 먹어가지고 또 웃어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 처량하게 보이니까. 자, 12번 가겠습니다. SC의 시장이 건축법령에 따라 기존의 너비 10m인 도로에 건축물의 위치 정비를 위하여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4m라고 후퇴한 선을 지정고시하였다. 지정 동그라미. 따라서 무슨 건축선?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 써놓습니다. 여기에 위치하는 가로의 길이가 20m, 세로 길이가 10m입니다. 직사각형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냐? 건폐율 줘야 되죠? 건축 면적이니까 50%를 주고 있어요. 대지 면적의 절반이 얼마냐? 이 뜻이에요. 대지 면적의 절반이 얼마냐? 이 뜻입니다. 자, 10m 도로군요. 그죠? 자, 여기에 가로 세로가 10m, 20m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건축선을 별도로 주었군요. 4m에서 지정건축선을 주었습니다. 4m에서 지정건축선이죠. 지정건축선이다. 자, 도로의 경계선하고 이 건축선 사이 수평거리 면적 지정건축선에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옳지, 포함한다. 따라서 여기서 대지 면적은 얼마로 보는 거다? 옳지, 200제곱미터죠. 대지 면적은 얼마다? 200제곱미터다. 따라서 200제곱미터의 50%가 얼마냐? 이 내용이에요. 건폐율 50%가 얼마예요? 1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됩니다. 건축면적.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13번. 예, 설명 다 나갔어요. 숙제 들어갑니다. 넘어가서 312쪽 갑니다. 자, 310쪽 갑니다. 14번 갑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A 소유의 대지의 높이 4m입니다. 4.5m까지는 건축선을 갖다가 넘어서는 아니돼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자, 연면적 합계 90제곱미터인 건축물 신축 밑줄거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103표라는 공산당 2호. 연면적 합계 90제곱미터인 건축물 신축 밑줄 그어놓고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써요. 바로 한다. 103표라는 공산당 2호. 연면적 합계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에서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갑니다. A는 건축을 위해서 영등포구청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였다. 신고 대상 건축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자. 맞죠? 맞습니다. 2번 A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는 낮으나 대지 배수의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가가 떨어지죠? 예,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대지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A는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연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 공개공지 등이 필요하죠. 이건 째까는 까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안 해도 된다. 4번 들어갑니다. A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다. 건축이 할 수 있습니다. 5번 A의 건축물의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4.5m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높이 4m죠. 높이 4m니까 4.5m 이하는 창문 등을 갖다가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네요. 5번 정답. 자, 15번 갑니다. 옳은 것은 뭐냐? 대지와 도로. 1번 허가권자는 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는 있다. 예, 지정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답니다. 틀렸어요. 2번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직각으로 교차해요.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 너비가 각각 6m라면 큰 도로입니다. 6m 밑줄 거예요. 큰 도로죠. 자, 90도다 하면 짝짝이 모양 아니에요. 자, 그러면 큰에서만 3m 후퇴입니다. 내용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 2m입니다. 6m라면 큰 도로예요.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3m 동그라미 쳐요.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있죠. 2번 정답. 3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밑줄 그어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답니다.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할 수 없다. 자, 4번 갑니다.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작물재배사, 작물재배사 밑줄 축사, 작물재배사, 축사 등은 제외한다 라고 써놔야 돼요. 제외한다. 원래 이육사죠. 일반 건축물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대지는 이 건축물의 대지에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공장은 364, 264, 364. 그러나 작물재배사 축사는 제외됩니다. 자, 5번 건축물의 탐장 지표 아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가 있다.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을 수 있다. 자, 넘어가요. 314쪽. 자, 314쪽을 보면 구조 재료 및 건축 설비라는 파트가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이건 구조 파트, 설비 파트 이런 건 건축 기사, 기술자, 구조 기술자 뭐 이런 자들한테 해당 사항이지 중개 업무와는 관련이 없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통째로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자, 넘어가 324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 접어놔 버려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324쪽. 자, 324쪽 지역 지구의 건축물 나와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건축법령상 지역지구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1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자,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이 구획된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적용을 한다 하니까 틀려버렸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의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치게 되어지면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여기까지 대지는 해당 사항 없어요. 불탈 일 없습니다.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건축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화 구조를 하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나 여기에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요. 5cm 이상 돌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밑줄 그어요. 방화벽이 설치됐어요.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꿉니다. 자, 2번 갑니다.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네모 별표 쳐놓습니다. 과반이 속하는 네모 별표 쳐요.
지역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2번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원칙. 우리 국토계획법률에 가면 33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장 넓은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2번 정답. 대지가 녹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 밑줄거예요. 이런 내용은 읽어보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은 없는 내용이에요. 읽으면 안 됩니다. 왜 틀렸는가를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정리된 것도 없는데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거 읽으면 안 돼요. 자, 없는 내용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 틀렸는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공법 워낙 양이 많고 복잡하니까. 자, 그냥 법조문 그 내용대로만 읽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4번 가요. 시장군수는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밑줄 거예요. 자, 이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 도시관리는. 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5번에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조 확보를 위하여. 자, 1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은 전주 1주만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업지역을 지우고 전주 1주라고 써놓습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1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자, 9m 이하다 하면은 1.5m 이상을 이격하고 9m를 넘는다 하면은 건축물 각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9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5m 이상 띄어 건축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무튼 상업지역 해당성 없고 전주 1주로 바꿔놓습니다. 자, 2번 숙제입니다. 이것들 다 설명 다 나갔어요. 자, 넘어가 326쪽에 3번 문제 가봅니다. 3번 가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적률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대지 면적에 몇 배가 올라가느냐 이런 내용이죠. 200%는 2배 대지 면적에, 300%는 3배, 150%는 1.5배, 180%는 1.8배 이런 뜻이에요. 용적률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입니다. 지하 2층, 지하 1층 용적률을 산정할 때 바닥 면적 포함시킨다, 빼버린다.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부설 주차장용도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소매점으로 쓰는 면적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 포함시키고 지상 2층, 3층은 각층 업무시설로서 쓰는 면적이 60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층이니까 1200제곱미터에다가 소매점 300제곱미터를 더하니까 1500제곱미터죠.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1000제곱미터에 1500제곱미터는 몇 배? 1.5배. 따라서 1.5배라는 몇 프로? 150%가 정답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2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4번 문제 가고 있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방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라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용적률 150%라는 얘기는 1.5배가 올라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예요.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합니다. 지하 1층 없는 걸로 쳐야죠.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니까 그러면 지상 3층 것만 가지고 써봐야 됩니다. 지상 3층이 용적률이 150%라는 얘기는 200제곱미터에 1.5배죠.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 300제곱미터를 이야기합니다. 용적률 150% 밑줄 300제곱미터라고 써요. 그러면 3층이니까 각층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100 이렇게 되겠죠. 100 이렇게 돼요. 따라서 정답이 100제곱미터인 4번이 되어집니다. 4번. 자, 오른쪽 5번 가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대지 A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 고르는 거죠. 대지 면적이다. 자, 선로부지가 있고 3m 도로네요.
7m, 7m, 14m, 20m네요. 자, 여기에 선로부지가 있어요. 철길이 있습니다. 자, 이게 3m 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10m네요. 7m네요. 7m. 이 부분이 7m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14m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이 10m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20m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0m는 얘기래요. 이 면적을 갖다 구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소요너비에 미달해요. 자, 경사지 하천 쪽에 있는 이 선로부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입니다. 여기에서 소요너비인 4m를 확보해야죠. 4m 확보하죠. 이렇게 이 부분이 건축선입니다. 자, 도로의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수평거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예? 제함한다가 뭐예요? 제함한다가 참말 나 분명히 제함한다로 들렸는데 우리 선생님도 들었죠? 제외한다지 제함한다가 뭐예요? 제외한다. 이번에 대지 면적 구하라는 거야.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시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밑변 7m 곱하기 높이 5m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시간 나면 뭐 이것도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게 70제곱미터죠. 자, 이 부분 면적을 보니까 이게 3m니까 이게 1m네요. 그죠? 1m니까 이게 10m니까 10제곱미터는 제외시켜야 되겠네. 전체 면적에서 이 면적이 이 높이가 10m, 이 부분이 7m, 이게 14m니까 140제곱미터죠? 140제곱미터에서 빼기 10제곱미터를 하니까 몇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130제곱미터. 그러면 요거하고 더해야 되니까 200제곱미터가 정답이네요. 그죠? 아니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해서 내도 괜찮고, 이거 다 빼버리고 시간 있으면 한 번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또 하면 또 분위기가 좀 썰렁하죠? 웃지도 않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것도 웃어줘요. 개그가 아닌 것도 웃어줬을 때 저는 감동을 합니다. 자, 고마워요 선생님이. 짠 것처럼 보이잖아. 좀 무서워. 자, 봐요. 328쪽 갑니다. 6번 문제. 자, 건축법령에 규정된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은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특 면적을 합니다. 이 대지에 도시공계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공계 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이 대지 면적 산정 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도로 부지로 배입됐다는 거 없는 걸로 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1번 틀렸어요. 자, 2번을 보면은 건축 면적은 건축물 위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특 면적이죠. 이때 위벽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특 면적을 얘기합니다. 자, 3번의 처마차양 부연이죠. 여기서 1m 이상 돌출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돌출된 끝부분부터 일정 거리 뭐 4m, 3m, 2m, 1m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자, 4번은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동그라미 쳐요.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각층 일부 이렇게 들어가면 건축 면적이 아니고 각층마다니까 바닥 면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합니다.
자, 7번 X예요. 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자, 8번 한번 가보죠. 자,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필로티 부분 밑줄 그어요. 자, 밑에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요. 높이에도 산입 않죠. 자, 이번에 주택의 발코니 등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물의 노대등 바닥은 노대등 면적에서 노대등 접한 가장 긴 유벽에 접한 길이 1.5m에 동그라미 쳐요. 곱한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3번을 보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죠. 15년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상이 등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바로 밑에 마감재라는 표현 나와요. 마감재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밑줄 긋고 예, 맞습니다. 자, 4번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등입니다. 이런 것 등은 바닥 면적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 자, 5번 보면 벽 기둥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예요. 간장단지, 된장단지, 고추장단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다. 자, 5번이고. 자, 9번 문제 숙제 갑니다. 그 유효해 줘야 돼요. 암기해 줘야 되고. 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은 다음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 구조를 가진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주택인 건축물이네요. 이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 높이는 1.7m. 그러면 다락 그 경사진 지붕 높이가 1.7m니까 1.8m 이하는 다락 면적인 50제곱미터 포함을 안 시키네요. 예. 처마 길이는 50cm, 1m까지 돌출이 됐으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용적률 건폐율 한도가 250%라고 할 때 건축법에서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 하면 용적률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용적률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200%니까 대지 면적이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200제곱미터니까 400제곱미터까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바닥 면적이 합계가 연면적이 그죠? 그러면 400제곱미터가 되려면 얼마를 더 증축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봐요. 그러면 주차장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건 포함 안 시킵니다. 주민 공동시설은 포함시켜요. 옛날에는 이거 안 시켰거든. 이제는 시킨다고 이게. 그래서 40제곱미터 포함시키고 2층 3층이 200이네요 240이죠 400제곱미터가 되려면 240에서 얼마를 더 증축이 가능하냐 이런 말이죠. 얼마를 더 보태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얼마예요? 160입니다 260에서 160을 더하면 이게 400제곱미터가 되니까. 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11번 건축법령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등의 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맞죠? 자, 2번에 보면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의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의 윗면까지 높이로 한다.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장판 깔린 부분에서 장판 깔린 부분까지예요. 꼭 시험 문제는 아랫면으로 나옵니다. 자, 3번 가요. 자,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죠. 8분의 1 동그라미 쳐요. 자, 가로 열고 닫고 이하인 경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m까지도 높이 산입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 자, 4번 층 구분이 불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합니다. 4m마다 동그라미 쳐요. 자, 5번 갑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 가중평균한 층수야 가장 많은 층수야 가장 많은 층수입니다.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 겁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산정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냐 그랬어요. 높이 재는 겁니다. 자, 박스에 봐요. 업무시설인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160제곱미터입니다.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가 40m예요.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로티는 해당 층고가 이게 4m입니다. 필로티는 높이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옳지,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옥상에 설치된 수평투영 면적 12제곱미터입니다. 승강기 타의 높이가 14m입니다. 자, 봐요. 자, 높이가 40m입니다. 30m, 40m에. 자,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자, 이 높이가 4m입니다. 자, 그러면서 승강기 탑이 있죠. 자, 승강기 탑이 있는데 이 부분이 높이가 14m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주었냐면 외벽이었으면 기둥의 중립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면적입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건축 면적이 160제곱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승강기 탑, 막루, 장시탑 등의 수평 면적, 이 부분의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14제곱미터예요? 12제곱미터야? 제곱미터입니다. 이 건축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잘 보세요. 이 건축 면적 160제곱미터에 12제곱미터는 8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래요? 16제곱미터가 10분의 1이니까 12제곱미터는 포함이 되잖아. 8분의 2 이하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에 8분의 1 이하가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가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냥 된다 해봐. 이게 16제곱미터가 돼도 이게 10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하요. 8분의 1이 커, 10분의 1이 커. 8분의 1이 커. 10분의 1이 큰 게 아니고. 8분의 1 이하죠? 이렇게 되면 몇 메타까지 높이 산지 많겠다? 그렇지. 12m까지 높이 산지 많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2m 남잖아요. 2m. 이건 높이 산지 하자는 거야. 그런데 필로티 높이 이걸 4m 빼야죠. 그러면 이건 36m네. 36m에 2m 더해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38m가 정답이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1번 정답. 자, 넘어가 13번. 자, 지하층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400제곱미터입니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0m이고 나머지 2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률상 층수는 몇 층으로 볼 거냐 하는 거죠. 너무 컸다. 하품 소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 이 높이가 16m, 6m, 이게 12m. 자, 전체 여기 한 개 층에 있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고 200제곱미터 절반이죠. 절반이 16m, 200제곱미터 절반이 12m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하면은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4층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3층으로 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을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따라서 이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 건축물이다? 옳지, 4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4층 건축물이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3번 정답. 그래서 14번 들어가요.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미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야 돼요. 자, CC가 2번. CC가 2번. 따르세요. CC가 2번. 커플이 둑상. 60, 60. 150, 150. 200. 주상, 공록, 기타. 따르세요. 주상, 공록, 기타. 자, 갑니다. 준주거적, 주거지역이죠. 60.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이죠. 150.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죠. 150. 3번 정답. 4번 자연녹지역, 녹지지역이죠. 200. 관리지역, 기타 60입니다. 자, 넘어가요. 15번 X 할 필요 없습니다. 16번 X, 17번 X.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지웁시다. 자, 넘어가서 336쪽 18번 가보겠습니다.
일조동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죠.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밑줄 그어요. 전조 1조 높이 제한 적용받죠. 2번 갑니다. 건축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분 높이 2분의 1 이상이다 하면 9m 이하가 아니고 9m 초과? 9m 초과로 바꾸면 맞겠네요. 9m 이하다 하면은 1.5m 이상 1.5m 이상 이격하는 거고. 2번 정답. 3번에 택지개발지구 밑줄 그어요. 각종 사업지구입니다. 정남방향 밑줄 그어요. 맞습니다. 4번 갑니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거나 인접대지 경계선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두는 이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네모. 이것은 일조권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반 상업적과 중립상업적 밑줄 제외시킵니다. 자, 동글배기 5번 갑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밑줄 그어요. 단독주택이라고 써놔야죠.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일조권에 의한 조례로 해서 일조권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19번 갑니다.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자,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직각 방향으로 2배 이상 이격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입니다. 2배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본 높이 0.5배 동그라미 이상 띄어서 건축합니다. 3번 갑니다. 자, 대지 모든 세대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9시에서 15시 사이에 오후 3시죠. 2시간 이상 밑줄 거예요. 계속해서 일조권을 확보하는 이 거리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봐요. 같은 대지 안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2동 간의 채광층이 없는 벽면과 벽면 동그라미 측벽 동그라미 벽측 8m입니다. 8m 이상 띄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 5번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광장 등이 있는 경우죠. 반대편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해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특별건축구역 등 나오죠. 이것도 시국태에서 딱 요약 정리로 끝내버릴 겁니다. 놓아두고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풀지 마세요. 자, 주택법 가겠습니다. 주택법. 자, 주택법 요약집 175쪽 쉬었다 하겠습니다.